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혹시 사고가 나면 그 법적인 책임 대체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사장님? 아니면 현장 관리자?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가 줄여서 산안법이라고 부르죠. 이 법에 답이 있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법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요, 법이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지, 또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걸 알아야 해요. 지금부터 그 애매하고 복잡한 경계선을 하나씩 아주 명확하게 그려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선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 기본 개념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임자, 사업주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깊게 파고들 겁니다. 그 다음엔 법이 적용되는 공간, 즉 사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근로자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예외 상황들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모든 법에는 그 법만이 사용하는 고유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누가 책임자인지 따지기 전에 우리 산업법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단어,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진짜 의미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들의 범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거든요. 우리가 보통 산업재해라고 하면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의 사고를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법의 정의는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정신질환이나 장시간 운전 때문에 생긴 병 같은 것도 업무 관련성만 딱 입증되면 산업재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업무 관련성. 그럼 이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산안법은 이걸 따로 정의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한마디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면 전부 해당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교사나 행정직 같은 공무원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더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법이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안전에 대한 책임, 궁극적으로 누가 지는 걸까요? 법은 단 한 사람, 바로 사업주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사업주를 찾아내는 게 모든 책임 문제의 핵심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과정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공립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다쳤다고 해봅시다. 이때 법적인 사업주는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일까요? 언뜻 보면 그럴 것 같죠? 이렇게 일반적인 회사가 아닌 곳에서는 책임의 주체가 점점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서류상 진짜 사업주, 그러니까 법적인 사업의 주체는 학교가 소속된 시나 도 같은 지방자치단체고요. 교육감은 그 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이죠. 하지만 만약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인 안전규칙 위반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현장에 있는 교장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책임이 역할에 따라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뉜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또 다른 아주 복잡한 사례가 바로 이 불법 파견 문제입니다. 원청 회사가 책임을 피하려고 계약서에는 우리는 그냥 고객일 뿐이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직접 업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럴 때 법은요, 종이 위에 쓰인 계약서가 아니라 이 실질적인 지휘 명령 관계를 보고 원청을 진짜 사업주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나중에 법원에서 이거 불법 파견 맞습니다 라고 판정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 직원이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소급해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년간의 안전 책임을 전부 짊어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누가 책임지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사업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안전규칙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사는 어떠세요? 예를 들어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 대구, 광주에 작은 지점들이 흩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 지점들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사업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법이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장소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지점이 마치 하나의 독립된 작은 회사처럼 움직여야만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사관리나 예산, 회계가 본사랑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또 독자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사업주가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사업장에 적용을 했어요. 그럼 그 시스템이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고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내는 역할은 누가 할까요? 바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근로자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근로자 대표를 정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회사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가입한, 그러니까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노조가 대표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노조가 없다면 그때는 모든 근로자가 다 같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표를 직접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공정성입니다. 선출 과정에 회사가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팀장님이나 부서장님처럼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예 투표를 할 수도 후보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근로자들의 순수한 목소리만 담아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인 거죠. 하지만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산안법 역시 모든 산업,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주요 예외들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죠. 첫째,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은 일부 규칙이 면제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은 기술개발자나 영업직원은 빼고 순수한 경영지원 업무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라 좀 까다롭습니다. 둘째, 항공이나 해운 분야는요, 비행기나 배가 운항 중일 때는 그 분야 전문법이 우선 적용돼요. 하지만 비행기가 땅에 있거나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다시 산안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장은요, 다른 나라의 주권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산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핵심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실질적인 통제권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고 운영의 독립성이 있는 것이 별개의 사업장이 된다.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산안법의 가장 큰 그림을 이해하신 겁니다. 결국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잖아요. 진짜 안전은 두꺼운 규정집이 아니라 문화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직장의 안전 문화를 위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복잡한 산업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